자, 과학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죠. 과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에 관한 건데, 이제 우리가 광합성 산물은 실제로 배웠고 어떻게 뭐 이동되고 사용되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고 당연히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아버지, 호두에도 양분이 있나요? 그럼 호두와 땅콩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단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 할아버지 호두에도 양분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그랬더니 호두와 땅콩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단다. 자,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자, 우리는 광합성을 통해서 호두와 땅콩도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얘가 즉시 녹말로 전환돼서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일시적 저장.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 모든 게 잎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이 생성됐다가 녹말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거. 근데 갑자기 호두와 땅콩에는 뭐가 있대요? 지방과 단백질이 있대요. 자, 그럼 이 양분은 도대체 녹말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자, 뭔가 녹말이 지방과 단백질 형태로 전환되어 저장이 되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광합성 산물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대부분 설탕으로 바뀐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뿌리가 있고 지금 줄기가 있고 잎이 있을 때, 자, 잎이 있을 때, 자, 광합성 산물이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여기서 잎에서 포도당이 생성되었다가 광합성으로 인해 녹말로 전환이 되죠. 얘로 저장이 일시적으로 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되냐, 녹말이 설탕으로 바뀐대. 설탕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 이제 잎맥에 물감만 있는 게 아니라 체관이 같이 있죠. 이 체관을 통해 위아래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이 이 체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쨌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 설탕이 체관을 따라 이동을 한다. 얘가 체관. 체관은 물감과 다르게 광합성 산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따라 식물체의 각 부분, 뭐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애들로 운반이 된다. 자, 그래서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으로 저장되거나 혹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저장된다. 자, 아까 여기서 설탕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이동이 된 다음에 여기 열매나 혹은 뿌리, 이제 줄기, 다른 잎 이런 데로 얘네가 갈 거란 말이죠. 그죠? 설탕의 형태로 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얘네가 설탕에서 다시 어떻게 전환이 돼? 다시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 설탕은 이동을 할 때만 쓰이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만 설탕이 쓰이고 이 저장을 할 때는 포도당 혹은 녹말 혹은 단백질 혹은 지방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잎에서 일시적으로 저장될 때는 녹말, 일시적이야. 얘는 일시적. 잎에서 일시적으로 녹말로 저장될 때는 녹말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 이동을까지 마친 다음에 저장이 될 때는 포도당이나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잎, 열매, 뿌리, 줄기 등 여러 기관에 저장돼서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동, 저장, 사용 중에 지금 이동, 저장까지 본 거죠. 자, 보면은 옥수수가 이제 열매의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는 거. 열매에. 자, 각 과일에 이제 열매의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거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콩의 경우에는 씨앗에 단백질로 저장된다.
깨는 씨앗의 지방이나 단백질로 저장된다. 자, 옥수수나 뭐 쌀, 밀 이런 애들은 다 녹말이에요. 감자 뭐 이런 애들, 고구마 이렇게 우리가 뭔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보통 다 녹말이죠. 그 다음에 콩이나 깨처럼 먹었을 때 고소한 느낌이 나는 애들 단백질이죠. 그리고 특히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참기름 만들잖아요, 우리 깨로. 그런 지방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양파나 포도같이 좀 단맛이 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저장이 됩니다. 포도당. 그래서 비늘잎, 양파가 까도 계속 나오는 그거를 이제 까도 계속 나오는 그거를 비늘잎이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포도는 열매의 포도당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땅콩의 경우에는 씨앗의 지방, 단백질로 전환돼서 저장한대요. 땅콩도 먹었을 때 고소하죠. 그래서 지방, 단백질. 고구마는 녹말, 그죠? 뿌리의 녹말. 고구마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구마 말고 감자는 뭐라고 했죠? 감자는 줄기라고 했죠. 줄기의 녹말로 저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요런 모형이 있대요. 자, 모형을 보면, 지금 모형을 보고 쭉 따라가 보자. 자, 지금 광합성 산물이 포도당과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쉬워요. 산소는 기공을 통해 나가고 있죠. 기공을 통해 밖으로 방출되고 있다. 자, 끝이야, 이게. 그래서 사용까지 하면 얘를 동물이 호흡하는 데 쓰겠죠. 동물이 호흡. 우리 같은 동물이 호흡하는 데 사용. 끝입니다. 산소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져서 기공을 통해 나간 다음에 동물이 호흡하는 데 사용한다. 이동, 저장, 사용 끝. 자, 그 다음에 포도당 봅시다.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이 돼서 일시적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일시적 저장. 그 다음에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해요. 포도당에서 바로 설탕이 되지 않아. 포도당이 녹말을 거쳤다가 설탕이 되죠. 설탕이 나가 체관이죠. 지금 가는 물관이죠. 물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체관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하기도 하고 위로 이동하기도 해. 위로 이동할 때는 이런 잎에 가기도 하고 혹은 이런 꽃에 가기도 하고, 체관을 따라서 쭉 가면서 열매에 가기도 하고, 혹은 이리로 쭉 가서 뿌리, 혹은 이거 자체가 줄기죠. 지금 요런 데 가게 된다. 그래서 저장이 될 때는 다양한 형태,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된다. 설탕으로 간 다음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화는 물관 체관이다. 자, 생성, 이동, 저장 과정을 설명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광합성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며 이 생성된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되어 다른 생물의 호흡이 쓰인다. 자, 여기서 이게 일부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식물이 자기가 호흡하는 데 쓰겠죠. 자기가 호흡하는데 산소를 씁니다. 그죠? 그 외에는 방출해서 다른 생물의 호흡에 쓰이는 거죠. 또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그랬다가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 운반된다. 여기까지가 생성과 이동이죠. 자, 여기까지가 생성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괄호한 데가 이동이고요. 그죠? 자, 그림의 모형, 자, 이제 저장 봐야겠죠. 저장은 체관을 통해 설탕 형태로 운반된 광합성 산물이 녹말,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하나 빠졌는데 포도당, 녹말, 단백질 등의 형태로 바뀌어서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여러 기관에 저장이 된다.
우리랑 똑같아요. 진짜 우리도 막 먹으면 소화시켜서 그거를 여러 군데로 운반해서 저장하잖아요. 지방이나 단백질의 형태로. 주로 지방이긴 하지만. 자, 자신이 즐겨 먹는 과일 중 채소, 곡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봐라. 그리고 그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지 봐라. 뭐 포도와 양파는 포도당, 아까 포도당 형태로. 얘는 비늘잎, 얘는 열매에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고, 감자는 줄기, 고구마는 뿌리, 특히 다 감자는 덩이줄기라고 하죠. 덩이줄기. 그래서 어쨌든 고구마와 감자 녹말 형태로 양분을 저장한다. 자, 그래서 광합성 산물에서 양분은 이제 이 양분이라는 건 결국 포도당 말하는 거잖아요. 포도당이 바로 녹말로 전환된 그 광합성 산물을 말하는 건데, 이 양분은 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 이게 뭔 소리야? 호흡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호흡이 뭐였는데? 포도당과 산소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꿔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생명활동하는 데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뭔 소리야?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 녹말은 이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고, 일부는 생물체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되거나, 또는 일부는 동물의 먹이로 이용된다. 자, 세 가지의 사용 방법 나와서 지금 사용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식물 자체의 호흡을 하는데 쓰인다. 두 번째,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한다. 세 번째, 동물의 먹이로 이용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호흡에 이용된다. 자, 그럼 얘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산소는 식물 자체, 지 스스로 호흡하는 데 쓰고, 두 번째는 여러 생물의 호흡에 기공을 통해 산소가 나오며 여러 생물이 호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자, 145쪽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볼게요.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뭐를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될까요?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식물체에서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을 두 가지. 자, 사실 두 가지보다 많죠. 그래서 쭉 써보면 잎, 줄기, 뿌리, 열매 뭐 이런 데서 다 저장한다. 자, 과일나무 줄기 껍질을 동그랗게 벗겨내면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자, 왜냐면 이렇게 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줄기를 단면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만큼을 벗겨낸 거야. 그죠? 지금 줄기가 있으면 요만큼을 벗겨냈어. 벗겨냄. 그럼 안만 남겠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자, 내가 그려줄게. 이렇게 뽕뽕 뚫린 구멍이 있어. 이 빨간색 구멍은 체관이야. 지금 벗겨낸 부위에 체관이 있는 거 보여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릴게. 뽕뽕뽕뽕. 안에도 이렇게 뽕뽕뽕 있죠. 얘네는 살았죠. 얘네는 뭐냐면 물관이에요. 즉 체관과 물관은 위치가 달라. 이 두 개를 관다발이라고 묶어서 불러요. 관다발이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관의 다발이라고, 그죠? 이름이 친숙하죠. 관다발인데 체관과 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체관이 물관보다 바깥에 있습니다. 즉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 체관만 벗겨진다는 소리죠. 물관은 안 벗겨지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서, 체관을 다 벗겨내면 어떻게 돼서, 체관이 없어 식물에. 그럼 어떻게 돼? 양분이 이동을 하지 못하죠. 어디서부터는. 지금 이렇게 되면, 자, 아이고,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잎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달렸죠? 그리고 주로 열매가 여기 막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죠. 그죠?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어.
자, 여기 잎도 아이고 잎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잎도 여기 같이 있죠. 잎도. 자,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체관을 벗겼어. 즉 체관이 없어 여기부터는. 그럼 어떻게? 광합성 산물이 내려가다가 못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벗겨서 체관이 없잖아. 그럼 못 내려가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어떻겠어? 이 양분들이 다 열매로 가는 거죠. 이 양분들이 다 열매로 가. 그러니까 원래는 골고루 나눠 가져야 돼. 뿌리랑 줄기랑 뭐 밑에 있는 애들이랑 다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독식해 버리는 거죠. 아래를 막아 버리니까 위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양분을 다 쓰자. 그럼 열매한테 다 퍼주겠지. 열매한테 다 퍼주면 어떻게 돼? 열매가 더 달아지고 양분이 많아지니까 더 달아지고 더 커지고 더 잘 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과일에 저장되는 양분은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그 양분을 과일이 체관을 통해 끌어다가 쓰는 건데 이제 그 운반이 되는데 나무줄기 중간에 껍질을 벗겨서 체관을 제거하게 되면 광합성 산물이 뿌리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광합산물이 모조리 열매 쪽으로 이동한다. 독식한다. 그래서 양분이 많이 저장된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중간에서 수급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럼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다 위로 올라온다. 광합성 산물이. 자, 요거 뒤에는 별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한번 해보려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포도당의 경우에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죠. 지금 146쪽, 147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설탕의 경우에는 광합성 산물이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이동하는 형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 녹말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곧바로 녹말로 전환돼서 잎에 일시적으로 저장, 중요하죠. 자, 물의 경우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래서 물관을 통해 뿌리에서 흡수돼서 뿌리털에서 처음 흡수된다고 했죠. 그래서 잎까지 운반된다. 물관을 통해서. 그리고 증산작용으로 수증기 형태로 나가죠. 산소의 경우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로 기공을 통해 방출된다. 이산화탄소의 경우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로 기공을 통해 흡수된다. 자, 요거는 뭐 안 할 거니까 그냥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뿌리에서 물이 흡수돼서 쭉 물관을 따라서 이동해서 잎으로 가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데 쓰이죠. 또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흡수돼서 빛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졌어요. 산소는 자기가 호흡하는 데도 쓰고 그냥 기공으로 나가서 동물이 호흡하는 데 이용되기도 할 겁니다. 포도당은 즉시 녹말로 저장이 됐다가 잎에 잠시, 그 다음에 설탕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체관을 통해 위아래로 다 이동을 하죠. 그래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 설탕은 저장이 될 건데 에너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동물의 먹이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이렇게 이제 광합성 산물의 이용입니다. 저장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된다. 저장이 어떤 형태로 된다?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광합성 직후에 포도당이 녹말로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얘는 잎에서만. 얘는 뭐냐면 얘는 진짜 다양한 공간. 잎, 줄기, 열매, 뿌리, 꽃 뭐 이런 데서 다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할 건데 잎에서는 항상 장소 중요하죠.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된다. 포도당. 이 중에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었다가 설탕으로 바뀌어 운반된다. 그리고 이 산소의 경우에는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쓰이거나 혹은 기공을 통해 방출되어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여기서 연결되는 거 설탕으로 운반된 광합성 양분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의 형태로 바뀌어 뿌리, 줄기, 잎, 열매 등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용이죠, 사용. 식물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즉 얘가 호흡을 말하는 거고, 이용되기도 하고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동물의 먹이로 이용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게 26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27강에 연습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해답. 이거는 들어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28강에는 전범위에 프린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직 안 올렸는데 오늘 안에 올릴 거예요. 29강의 경우에는 29강부터 쭉 몇 강까지더라? 30, 31, 32, 33, 33강까지 이제 새로 올릴 건데, 얘는 우리 그 교과서 프린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쪽부터 안 했지? 6쪽부터 아마 7쪽부터 안 했을 거예요. 7쪽부터 아마 17쪽까지 풀이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 연습 문제랑은 달라요. 이 연습 문제는 그 1쪽부터 10쪽까지 기말고사 대비 연습 문제라고 문제집처럼 나눠준 거고, 얘는 이제 학습지. 얘는 학습지 풀이도 이제 나갈 겁니다. 얘네는 오늘 안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고 이제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